야, 너도 어릴 때 이 말 들어봤지? 너 돈 관리 못하니까 엄마가 통장 만들어서 맡겨줄게. 이거 다 네 대학 등록금이야. 근데 솔직히 말해보자. 그 돈 나중에 대학 갈 때 진짜 받았어? 대부분은 생활비로 녹아 없어졌거나 어디로 갔는지 행방묘연할걸? 근데 진짜 문제는 네 돈이 사라진 게 아니야. 부모님이 그 봉투를 가져가는 순간 아이의 머릿속에서는 아주 위험한 경제적 회로가 생성돼. 내 돈은 내 통제가 불가능한 것. 그리고 돈은 생기자마자 누군가에게 뺏기기 전에 빨리 써버려야 하는 것이라는 공포가 심어지는 거지. 내 이름은 쌤이야. 난 자녀 경제 교육과 부의 대물림에 대해서 진짜 미친 듯이 고민하거든. 만약 네가 내 아이는 나처럼 돈 때문에 고생 안 했으면 좋겠는데 도대체 경제 교육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라서 고민이라면 구독 버튼 누르고 이 영상이 도움되면 좋아요도 꼭 눌러줘. 오늘 내가 부모들이 착각하는 경제교육의 실체를 완전히 박살내고 아이를 진짜 부자로 만드는 법을 알려줄게. 자, 봐봐. 사람들이 흔히 믿는 금융 상식이 있어. 아이들에게 저금통을 사주고 동전을 모으게 하는 게 경제교육의 시작이다. 과연 그럴까? 사실 말이야, 이건 교육이 아니라 그냥 방치야. 저금통에 돈을 넣는 건 아이 입장에서 돈이 눈앞에서 사라지는 경험일 뿐이야. 실제로 금융교육 선진국인 유대인들의 통계를 보면 놀라운 사실이 있어. 유대인 부모의 약 90% 이상은 아이가 글을 읽기 시작할 때부터 지출, 저축, 투자, 기부라는 4개의 투명한 유리병을 만들어줘 돈이 쌓이는 과정을 눈으로 보게 하고 그 돈의 용도를 아이 스스로 결정하게 하지. 반면에 우리나라 부모들은 어때? 돈은 어른이 관리하는 거야 라며 아이의 선택권을 박탈해. 이건 아이에게 너는 돈을 다룰 자격이 없는 무능한 존재야 라고 가스라이팅하는 거랑 똑같아. 자, 이제 뼈를 좀 때려볼게. 실제 금액으로 계산해보자. 아이가 설날에 세뱃돈 10만 원을 받았다고 쳐. 부모가 이걸 뺏어서 그냥 일반 입출금 통장에 넣어두거나 생활비에 보탰을 때와 아이와 함께 S&P 500 같은 지수펀드 주식을 한 주 샀을 때의 차이를 보여줄게. 20년 뒤 아이가 대학 갈 때 그냥 방치된 10만 원은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치킨 3마리 값도 안 될 거야. 가치는 반토막 나 있지. 그런데 연평균 수익률 10%로 투자했다면 그 10만 원은 약 67만 원이 돼. 에이 쌤, 67만 원이 무슨 큰돈이라고 그래 라고 반박하고 싶지. 여기서 진짜 재미있어지는 지점은 금액이 아니야. 아이가 20년 동안 복리의 마법과 자본이 일하게 하는 법을 몸소 체험했다는 그 경험의 자산이야. 이건 67만 원이 아니라 67억 원의 가치가 있는 교육이야. 부모들이 자꾸 아이의 봉투에 손을 대는 이유, 솔직히 말해보자. 겉으로는 네가 잃어버릴까 봐, 네가 쓸데없는데 돈 쓸까 봐 라고 말하지. 근데 그 이면에는 부모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아주 강력한 대리 통제 본능이 숨어 있어. 인간은 본능적으로 불확실성을 혐오해. 아이가 그 큰 돈을 들고 문구점에 달려가서 정체불명의 불량식품이나 조잡한 장난감을 사오는 꼴을 보는 건 부모 입장에서 엄청난 대리 고통이야. 내가 피땀 흘려 번 돈은 아니지만 내 아이가 돈을 가치 없게 쓰는 것 자체가 내 돈이 사라지는 것과 같은 심리적 타격을 주는 거지. 이게 바로 우리 뇌의 손실회피 성향이 아이에게까지 확장된 형태야. 그런데 여기서 진짜 비극이 시작돼. 부모가 통제권을 가져가는 순간 아이의 뇌는 금웅적 수동성 상태에 빠져버려.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건 학습된 무기력과 비슷해. 내가 아무리 고민하고 아껴봤자 결국 최종 결정권은 엄마한테 있네 라는 생각이 박히는 순간 아이는 돈에 대해 고민하기를 멈춰버려. 자, 봐봐. 네가 회사에서 프로젝트를 열심히 준비했는데 상사가 넌 아직 잘 모르니까 결과물은 내가 알아서 고칠게 라고 매번 가로채 간다고 생각해봐. 다음 프로젝트 때 네가 의욕이 생기겠어? 절대 아니지. 경제교육도 똑같아. 아이가 돈을 잘못 써서 후회하는 그 쓰라린 경험은 사실 아이의 전두엽을 발달시키는 최고의 영양제야. 쌤, 그래도 애가 10만 원을 하루 만에 다 써버리면 어떡해요? 라고 반박하고 싶지? 아니, 잘 들어. 차라리 지금 다 써버리는 게 나아. 8살에 10만 원 날려보고 아, 돈이 이렇게 쉽게 없어지는구나 라고 느끼는 건 10만 원짜리 교육인데 부모가 과보호해서 돈 무서운 줄 모르고 자란 애가 30살에 주식으로 1억 날리는 건 1억짜리 재앙이야. 부모가 아이의 돈을 뺏는 건 사실 아이의 실패할 권리를 뺏는 거야. 실패를 해봐야 근육이 생기는데 부모가 대신 근력 운동을 해주고 있으니 아이의 경제 이지능은 평생 초등학생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는 거지. 부모의 불안감이 아이의 경제적 자생력을 갉아먹고 있다는 이 무서운 사실을 제발 깨달아야 돼. 여기서부터 진짜 소름 돋는 지점이야. 집중해. 부모가 아이의 돈을 통제한다는 건 단순히 통장 잔고를 대신 관리해주는 수준이 아니야. 그건 아이의 뇌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 에너지와 자원 지배력을 통째로 뺏는 거야. 자, 봐봐. 인류 역사를 통틀어 권력의 정의가 뭐야? 결국 자원을 내 의지대로 배분할 수 있는 힘이야.
그런데 부모가 이 돈은 네 대학 등록금이니까 건드리지 마 라고 규정짓는 순간 아이는 자기 인생에서 가장 처음 만난 자원인 세뱃돈에 대한 주권을 상실해. 부모가 대신 모든 걸 결정해주면 아이의 뇌는 경제적 사고를 할 필요가 없으니 아예 멈춰버려. 어차피 내 돈도 아닌데 뭐 대충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하지 뭐 라는 아주 위험한 수동적 태도가 형성되는 거지. 사람들이 진짜 모르는 게 뭐냐면 부자가 되는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자기 자선에 대한 영토권을 경험해 본 사람들이라는 거야. 내 지갑, 내 통장 안에서 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내가 직접 결정하고 책임져 볼 아이들은 자존감부터가 달라. 세뱃돈 10만 원을 어떻게 나눌지 머리를 쥐어짜며 고민하는 그 과정에서 아이의 뇌는 전략적 사고의 근육을 키우기 시작하거든. 이번 설에는 3만 원만 지금 쓰고 나머지 7만 원은 내가 좋아하는 게임에서 주식을 사서 내년에 8만 원으로 만들어야지 라고 계획을 세우는 아이의 뇌 구조를 생각해봐. 이 아이는 벌써 자본의 확장과 시간의 가치를 이해하기 시작한 거야. 반면에 엄마한테 뺏기기 전에 지금 당장 다 써버려야지 혹은 어차피 내 맘대로 못 쓰니까 관심 꺼야지 라고 생각하는 아이가 20년 뒤에 자본주의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게 될까? 분명히 말할게. 지금 네가 아이의 봉투를 가져가는 건 아이가 미래에 가질 수 있는 경제적 리더십을 헐값에 팔아치우는 짓이야. 세뱃돈은 아이에게 돈을 주는 행위가 아니라 아이에게 작은 제국을 경영해볼 기회를 주는 거야. 이 기회를 부모의 불안감 때문에 뺏지 마. 아이가 자기 돈의 주인이 되는 경험을 겪게 해야 나중에 세상에 나가서도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있는 법이야. 자, 이제 정신이 좀 들어? 내가 아이의 미래를 망치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든다면 지금 당장 이 자녀 부자 만들기 3단계를 실행해. 첫 번째, 뺏지 말고 나누게 하라. 투명한 통 4개를 준비해. 지출, 저축, 투자, 기부. 아이가 돈을 받으면 이 4곳에 직접 나누게 해. 비율은 아이가 정하게 둬. 두 번째, 아이 명의의 증권 계좌를 같이 열어라. 세뱃돈을 받으면 은행이 아니라 증권사로 가. 아이가 좋아하는 장난감 회사나 게임 회사의 주식을 딱 한 주라도 사줘. 그리고 그 회사의 주인이 됐다는 걸 알려줘. 세 번째, 용돈 기입장 대신 자산 보고서를 써라. 어디에 얼마 썼어? 라고 신문하지 마. 이번 달 네 투자금은 얼마나 불어났니? 라고 물어봐줘. 아이가 자기 자산의 흐름을 통제하는 쾌감을 느끼게 해줘야 돼. 너희들, 네 자녀가 부자의 마인드를 갖기를 원하지? 그럼 부모인 네가 먼저 변해야 돼. 아이의 돈을 임시 보관하는 관리자가 되지 말고 아이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파트너가 되죠. 오늘 이 영상 보고 나서 아이 통장 잔고 확인해보고 아이와 함께 경제에 대해 대화 나눠봐. 그게 학원 하나 더 보내는 것보다 훨씬 남는 장사야. 오늘 내용이 좀 따끔했겠지만 다 네 아이 부자 되라고 하는 소리인 거 알지? 다음 영상에선 더 독한 통찰로 돌아올게. 아직 구독 안 했다면 지금 바로 누르고 우리 같이 진짜 부자 되자. 오늘도 고생했어. 돈 공부는 쌤이랑 계속하자. 안녕.